오늘은 모발 이식을 고민하고 있거나 탈모 치료를 하고 나중에는 한번 좀 모발 이식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보면 도움이 될 만큼 모발 이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정보들을 이식 전 준비부터 해가지고 뭐 이식 과정 중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식 후에 수술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까지 솔직하게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발 이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요, 이 영상을 정말 끝까지 한번 보세요. 아는 내용이라도 정말 끝까지 보신다면 다르게 들릴 거예요. 풍성. 먼저 모발 이식 수술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발 이식은 흔히 머리카락을 옮겨 심는 수술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모낭, 조직을 갖다가 옮겨 심는 아주 고난이도 이식 수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고난이도냐? 그 모낭 조직이 이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채취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숙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모낭 조직을 다 잘라 먹거나 머리카락만 심어 놓는 경우들도 굉장히 허다하기 때문에 모낭 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는 모낭 조직을 갖다 뽑아가지고 이식하는 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머리카락은 단순한 털이 아니에요. 피부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모낭이라는 생명기관을 통해서 자라나는 게 머리카락인 거고요. 아직까지 모낭 조직은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구현조차 되지 않는 굉장히 경이로운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모낭이 살아있어야, 또 모낭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머리카락을 재생산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식 범위의 한 3mm 정도 깊이로 모낭을 넣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모낭 주변으로 신경이나 혈관이 자라 들어오면서 생착 과정이 거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머리카락을 재생산하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 하다 보면 피가 정말 많이 나요. 환자분들은 그냥 머리털 뽑아서 심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한국어도 좀 잘못했어요. 모발 이식이라고 하니까 그냥 모발을 갖다가 이식한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낭 단위 이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발 이식은 생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 뿌리가 살아남아야 정말 내 머리카락처럼 다시 나고 빠지고 이런 사이클을 반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발 이식이라는 게 결과가 좋기 위해서는 물론 온전한 모낭 줄기세포가 포함된 그런 조직들을 제대로 이식을 해주는 이제 의사 선생님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생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있고 뭐 우리가 탈모를 야기하는 호르몬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이식된 모발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수술만 받고 딱 끝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수술도 당연히 잘 받으셔야겠지만 수술 이후의 관리도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지금 뜨끔하신 분들 좀 있을 텐데 제가 수술 이후에 관리 잘못하면 진짜 많이 뭐라고 해요. 내 머리에 내 돈 내고 심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작품을 만드는 거에 방해를 하는 거는 저는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관리를 못해서 모낭염이 생기거나 막판에 도포를 잘 못해가지고 충분히 굵어질 수 있는 게 확보가 잘 안 되면 거기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저희 환자분들한테 진짜 매 순간 제가 숙제를 내드리면서 꼭 잘해주실 거를 부탁을 드리거든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모발 이식을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절개냐, 비절개냐. 그럼 단순히 머리카락 뽑아서 심는 건데 무슨 절개 비절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개는 쉽게 칼로 두피를 절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사각형 형태로 째가지고 위아래를 묶게 됩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이 피부 단편을 얻게 되는 건데 거기서 모낭을 추출을 해가지고 이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과거에는 절개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대량 이식을 할 때는 현재도 종종 활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절개 방식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모낭들을 확보할 수 있다, 좀 손쉽게 얻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반대로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좀 많은 편이죠. 왜냐면 생사를 갖다 째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흉터 자체도 굉장히 긴 선형 흉터가 생기게 되고, 어쨌든 칼로 째다 보니까 혈관이나 신경들이 절단이 되다 보니 이런 후유증이 좀 오래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다음은 이제 비절개법인데요. 두피를 절개하지 않고 저는 이걸 드릴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환자분들은 펀치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펀치라는 거는 모낭을 채취하는 그 행위를 갖다가 펀치라고 하거든요. 드릴이라는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모낭 조직을 채취할 때 쓰는 거고요. 머리카락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그 모낭 조직을 떼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흉터도 굉장히 최소화될 수가 있고 통증이나 후유증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럼 비절개는 아예 흉터 자체가 없나요? 그렇지 않죠. 비절개도 당연히 흉터가 있어요. 그냥 원형 흉터가 생기는데 굉장히 작은 흉터가 생겨요. 보통 직경 한 0.8mm 정도의 원형 흉터가 생기는데 그게 산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삭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티가 나진 않고요. 머리카락이 아주 조금만 남아 있어도 사실 다 덮이기 때문에 거의 뭐 불편감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아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실제로 어때요? 절개법에서는 절개를 하고 두피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피부신경이 일부 손상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회복 초기에는 두통, 감각 저하, 당김과 같은 이런 부작용들을 많이들 호소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통증이라는 게 절개를 하고 밤에 누웠는데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냥 머리를 갖다 대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에요. 환자분들이 말씀하시기를 2주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앉아서 잤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비절개는 수술한 당일에도 당연히 아프진 않고요. 다음날 돼도 그냥 뭐 멀쩡히 출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컨디션 회복이라던가 이런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긴 해요. 근데 간혹 수술 이후에 좀 통각이 좀 많이 발달해가지고 뭐 후두부나 이런 데서 좀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히 타이레놀을 복용을 했을 때 완화가 되는 정도의 통증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절개는 타이레놀을 먹어도 버틸 수가 없나 보네요. 그거보다 더 센 진통제가 필요로 하죠. 매운맛입니다. 모발 이식은 생착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절개법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절개하고 크게 뜯어내기 때문에 면적으로 뜯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낭들은 다 뽑아다 심는 거예요. 후두부라고 탈모가 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굵은 모발, 약한 모발, 그러니까 연모화된 그런 탈모의 영향을 받은 모발들이 무조건 포함될 수밖에 없고 그걸 이식 범위에 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약한 모낭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착률이 다소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도 분갈이 하잖아요. 그때 다 죽어가는 애들 갖다 심으면 잘 못 자라요. 똑같은 겁니다. 약한 모낭을 싣게 되면 당연히 생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반대로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좋아 보이는 애들을 골라서 뽑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루페라고 보통 5배 확대경을 끼고 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모화의 영향을 받은 모발인지 아닌 모발인지의 구별을 통해 가지고 건강한 모낭들만 채취를 하고 있고요. 탈모가 범위가 너무 넓은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모의 영향을 받지 않은 모낭과 탈모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나마 건강한 애들을 골라 뽑아 가지고 그걸 분류 작업을 통해 가지고 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헤어라인 구현에 있어서도 정말 유리하죠. 예를 들어 앞쪽에는 잔털 같은 모낭들이 좀 필요하고 뒤로 갈수록 굵은 모낭부터 다 모낭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수들이 내가 머릿속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3개짜리 모낭은 얼만큼 필요할 거고 2개짜리 모낭은 얼만큼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세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헤어라인을 되게 전략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어주는 의사 선생님의 심미적 감각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쵸. 전략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이 머리카락의 방향, 결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맞출 건지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결이 심한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결을 무시하고 심었을 때는 생착률이 진짜 처참해져요. 그래서 기존 모발의 결과 이식할 그 모발의 결들을 잘 맞추면서 밀도 같은 것들도 잘 구현해내야 되니까 미리 사전에 계획이 필요해요. 근데 또 이러다 보니까 수술 시간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4천모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절개법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이면 끝이 날 것 같아요. 채취부터 이식까지요. 수술 시간이 길어서 조금 힘들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절개는 보통 4천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죠. 그리고 저희 병원 수술이 언제 시작하는지 아세요? 저는 병원 출근을 6시 20분쯤 해요. 저희 병원 환자분 6시 50분에 와요. 그럼 한 7시 정도에 수술을 시작해서 저희 한 4시쯤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차이에서도 절개법보다 비절개법이 최소 한 1.5 이상 2배 비쌀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왜냐면 공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게 투입되는 그 인원수 차이도 굉장히 커요. 절개는 보통 의사 한 명이랑 간호 한 명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왜냐면 절개에 대한 어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도 30분이고 굳이 막 로테이션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비절개법 같은 경우는 4천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채취를 할 때 한 3명에서 4명 정도의 간호팀이 필요하게 됩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인건비도 좀 많이 들고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어쨌든 이 채취하는 것도 이게 숙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익히고 이 퀄리티를 유지하는 데까지도 많은 비용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인력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비싸게 돈이 많이 듭니다. 어찌됐건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수술 이후에 관리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3일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첫날에서도 한 5시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귀가를 하게 되면 한 6시, 7시쯤에 집에 귀가를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집에 도착하면 생착 스프레이를 5시간 가까이를 뿌리게끔 해요. 왜 그러냐? 모낭이 뿌리를 내리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식된 모낭은 두피에 살짝 얹혀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 딱지가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굉장히 취약하죠. 이때 꼭 얘기하는 게 머리카락을 절대 손에 대지 마라. 근데 간혹 환자분들이 이 심은 게 신기해서 막 이런 식으로 만져보시는 분도 있고요. 심지 않은 곳이라고 안심하고 이렇게 만지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손에는 우리 상재균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잖아요. 어딘가를 만지게 되면 세균이 두피에 묻을 수밖에 없고, 그 세균엔 발이 있기 때문에 이식 부위에 가서 염증을 만들기가 너무 쉽습니다. 가급적 터치 아니면 어디 닿고 이런 것들은 정말 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고개 숙이는 걸 조금 예민하게 봐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절대 고개 숙이지 마시고 얼굴에 압력이 쏠리는 것들은 좀 자제해라. 예를 들어 밑에 바닥에 물건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냥 고개를 숙여서 짚는 게 아니라 스쿼트 하듯이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집어서 올라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저는 3일 동안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걸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일 뒤는 이제 생착 안정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쯤 되면 모낭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시기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마다 이게 생착되는 시기는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좁은 범위로는 3일을 보지만 좀 넓은 범위로는 3주까지를 보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당연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수면 자세예요. 저는 3주 동안은 환자분한테 천장을 바로 보고 눕는 자세로 주무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너무 불편해하세요.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분들이 전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옆으로 누워 자다 보면 쓸려가지고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옆으로만 눕는 게 아니라 보통 잠버릇이 고약한 분들 막 이렇게 굴러다니잖아요. 머리카락들도 막 이렇게 빠진 채로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눕는 자세로 주무시는 거를 꼭 권고드립니다. 자는 것까지 제가 봐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잘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주가 딱 지났다 그러면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했던 모든 활동들을 다 하셔도 되고요.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때부터 3대 500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게, 이제 이식 직후에는 우리 쉐딩, 암흑기라고 하죠. 보통은 2주 전후로 해서 빠지기 시작해요. 조금 빠른 분들은 10일 전에도 빠지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고 내가 이식하는 그 법의 혈류가 얼마나 발달돼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 빠지는지를 딱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한 달 이내에 시작이 된다. 근데 그렇게 해서 보통은 한 3달까지는 요 암흑기가 지속이 되다가 4달 차부터 되면 이제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암흑기 기간 동안에는 모낭염이 정말 호발해요. 사실 모낭염은 아무리 잘 관리해도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면 곪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곪게 되면 생착률이 떨어지는 가능성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 모낭염 관리에 좀 집중해서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사실 뭐 머리가 나지도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두피가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요거에 따라서 모낭이 다시 자라 올라오는 그 싹을 틔우기 전에 토양 관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모발 이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럼 도대체 언제 수술을 해야 적당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요즘에는 옛날과 조금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빠질 대로 빠진 채로 이식을 하자. 근데 이제 그 문제점이 뭐냐면 빠질 대로 빠진 다음에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후두부도 이미 탈모가 되다 보니까 뽑을 머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탈모가 많이 진행된 사람들은 모발 이식으로 복구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었냐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수술을 해가지고 좀 적은 모수로 메꿔놓고 관리를 잘하자 이런 측면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맹점은 뭐냐면 관리를 잘할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술하기 전에 탈모약을 드실 거예요? 이렇게 꼭 물어봐요. 간혹 탈모약 안 먹으려고 수술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수술 안 시켜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탈모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식해도 나중에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이식한 거 뒷부분으로는 계속 이제 밀려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 안 하면 진짜 심은 머리만 남게 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항상 물어보고요. 관리 의지가 있다면 한 살이라도 빨리 하는 게 돈도 좀 절약되고요. 후두부 소모도 좀 적기 때문에 훨씬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약물과 계획적인 이식이 필요해요. 모발 이식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거는 탈모의 진행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보통 모발이식 상담을 오시게 되면 제가 후두부를 굉장히 꼼꼼하게 봅니다. 보통 후두부의 상태가 좀 좋지 않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덜컥 수술을 하자고 권하지 않아요. 치료를 먼저 해서 후두부를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식을 하자고 하고요. 근데 후두부가 충분히 좋으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하는 모발 이식을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지 세부 계획들을 짜드리면서 탈모 약의 복용을 좀 강조를 많이 해드리죠. 그래서 수술 시기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3가지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현재 탈모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앞머리만 심한지, 또 정수리까지 있는지, 그리고 또 후두부의 모낭 상태는 또 어떤지, 모발의 굵기나 두께, 채취 가능한 개수, 이런 것들이 모발 이식을 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내가 탈모약을 먹을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탈모약은 이제 드실 거예요? 드셔야지만 수술을 해드립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탈모는 아까 말했다시피 진행성 질환이라 관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제가 모발 이식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모발 이식 무조건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모낭은 생명 자산입니다. 유한해요. 무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심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될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에요.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이거 무한맵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걸 바탕으로 내가 언제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모르겠다,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이 여러분의 유한 자원을 알뜰하게 쓸 수 있게끔 요거만큼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탈모로 인해서 뭔가 모발 이식을 고민하고 계신 친구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건민의 풍성한 하루였습니다. 풍성!